익숙하죠? 맞죠? 어떤 문제인지 아실 거고 당연히 익숙하게 푸셔야 되는데 마지막 보시면 색칠된 넓이가 t고요. 전체 넓이가 s입니다. 맞죠? 그래서 s분의 t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확한 넓이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고 비율만 잘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여기 색칠된 요 삼각형의 정확한 넓이를 요구하지 않아요. 알겠지?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럼 이제 길이들을 쭉 보시고 당연히 이 문제를 지금 처음 맞닥뜨리지 않은 상황이기에 당연히 두 번, 세 번 반복된 상황이기에 이만큼의 길이를 빨리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은 파포스의 정리를 써서 여기 길이를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럼 이 길이는 2루트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4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길이가 또 여기가 2루트 6이죠. 그래서 파포스의 정리 쓴다면 2루트 10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여기 길이를 x라고 할게요. x의 제곱은 2배 꼭 놓치지 마세요. 알았죠? 이 친구는 아까 얼마였죠? 2루트 6이니까 제곱하시면 4, 6, 4, 24 그 다음에 저 절반 길입니다. 4 제곱하면 그래서 28 얘는 우변은 56 이 친구는 40 얘는 16 그럼 당연히 여기도 4 여기도 4 그래서 역시나 원본 문제와 똑같이 이 친구는 이등변 삼각형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중점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중선이 되고요. 이등변 삼각형이고 얘가 중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가 무게중심이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제 요만큼의 길이는 4가 되고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10이 돼요. 얘가 16이고 제곱하시면 10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6이 되겠고요. 1대2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3분의 1 루트 6 이만큼의 길이는 3분의 2 루트 6이 되고 여기 길이는 아까 2 루트 6이었어요. 그러면 3분의 6 루트 6이에요. 맞나요? 그럼 역시나 요만큼의 길이도 3분의 2 루트 6이 되고 요만큼의 길이는 안 구해도 돼요. 원래 원본 문제는 구해야 되지만 안 구해도 된다고요. 왜? 우리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의 비율만 알면 되죠.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대 이거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같아져요. 맞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 넓이랑 요 넓이랑 똑같다는 거 알게 돼요. 이 넓이가 아까 t라고 했었나요? 맞죠? t죠? t가 되겠고 그럼 이 넓이도 t예요. 인정하시죠? 그럼 내가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주시면 이게 무게중심 찍고 무게중심 찍고 무게중심 찍으시면 요 넓이랑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다 동일한 넓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t면 얘가 t면 얘는 2t고 너도 2t고 이것도 2t고 2t 더하면 여기는 4t입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는 4, 2, 8, 12지. 12t가 되겠고 얘가 s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t는 t지 뭐 그냥. 요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반대네요. 그래서 1분의 12가 아니라 이제 12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p는 10이고 q는 1이에요. 따라서 답은 13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24번은 어렵진 않은데 왜 풀어주냐면 바깥에 있는 점이죠. 0,82 그치? 어떤 원에서 바깥에 있는 점에서 원의 그은 접선을 그을 때 그 그은 접선의 기울기 상황이 오케이? 만약에 그게 이루는 그 기울기가 서로 그 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인 상황이라면 특별한 계산을 많이 안 해도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먼저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 다 좋은데 항상 이거부터 확인하자고 했어요. 내가 혹시 모르니까 0,0이라고 하는 중심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는 일단 8입니다. 그림을 그려봐도 맞죠? 그 다음에 너의 반지름의 길이는 4루트입니다. 4루트 2와 8과의 관계는
1대 루트 2의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당연히 수직입니다. 지금 내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공부가 좀 미비한 상황이고요.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수직처럼 그려야 잔 계산을 안 합니다. 알겠죠? 이런 생각이야. 아무튼 우리는 이런 원이 있을 거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루트인 원이 되겠고, 여기서 0,8이라고 하는 저 위치를 굉장히 멀리 잡아버리면 수직처럼 안 보인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이걸 먼저 생각을 안 하고 그림을 그려버리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 다시 말하지만 이 친구는 무조건 수직 상황이라고. 알겠죠? 그러면은 수직처럼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수직이다 라는 느낌이야. 자,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여기가 P가 되는 건데, 이 만나는 요점이 A라고 했고 이 만나는 요점이 B라고 했어. 그럼 삼각형 PAB라고 하는 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외접원이라고 하는 저 친구의 중심은 빗변에 중점이 있겠고 반지름은 이 길이겠죠. 그쵸?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면 또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요 사각형도 정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루트이면 요 길이도 4루트입니다. 맞나요? 그럼 요 길이가 4루트이면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도 4입니다. 맞죠? 그럼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4고 이 길이가 4니까 일단 반지름은 4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는 요 길이가 4겠지 또. 그럼 0,4입니다. 뭡니까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할 게 없습니다. 맞죠? 이 점의 좌표도 구할 필요 없고 이 점의 좌표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을 안 하면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을 하면 시간이 모자릅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일단은 지금 3개의 점이 있어요. 그 3개의 점을 가지고 이루는 삼각형이 ABC라고 했고요. AB라고 하는 어떤 선분의 길이를 3대2로 내분하는 점이 있는데 그 점을 통해서 걔가 지나가는 그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원래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거예요. 넓이를 2등분하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많이 했던 상황이에요. 혹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좌표표면에 점을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찍는 것도 뭐 말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찍을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1,5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6,0이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찍을 때도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줘야 돼요.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근데 9,6이니까 이 정도쯤으로 점을 찍어볼게요. 그럼 이런 삼각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입니다. 그때 3대2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한 요 정도쯤으로 잡고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셔서 여기가 3대2라는 느낌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 전체 넓이와 이 넓이의 관계가 이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1대1이 되겠고 전체 넓이로 바라보시면 이 넓이는 2대1이 되는 상황일 거라고요. 일단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만큼의 길이가 3을 갖고 있고 요만큼의 길이가 2를 갖고 있고 다시 이만큼의 길이가 3을 갖고 있고 이만큼의 길이가 5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원래 큰 삼각형의 넓이와 작은 삼각형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뭐 없죠? P라고 하죠. AP 여기를 Q라고 할게요. Q라고 하신다면 이거의 넓이비가 2대1이라고요. 지금. 그쵸? 이런 상황인데 밑변의 길이를 볼게요.
밑변의 길이의 비를 보신다고 한다면 5대 3이에요. 맞죠?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게 넓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m이랑 n의 비율을 갖는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랑 얘는 두 개를 곱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굳이 2분의 1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비율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시면 이거의 비율이 2대 1이 나오면 된다고요. 동의하세요? 그럼 이 높이의 비율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높이의 비율을 잡아볼게요.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5m은 2예요. 얘랑 얘랑 곱하면 3m은 1이에요. 됐나요? 그럼 얘를 2로 만들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얘랑 똑같을 테니까 5m은 6n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m 대 n이라는 친구는 6대 5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맞나요? 아, 그래서 길이의 비가, 높이의 비가 6대 5라는 비율을 가져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높이를 세팅해 볼게요. 이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높이를 세팅해 보신다면 요 점에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이 친구가 길이가 5의 비율을 갖고 있겠고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이 친구의 길이의 비가 6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다시 요걸 내가 예를 들어서 5K라고 치고 얘를 6K라고 친다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은 비가 5대 6이란 소리죠. 그럼 이 친구도 5대 6이란 소리고 얘도 5대 6이란 소리여서 이 Q라고 하는 점의 위치는 5대 1의 비율을 갖고 있는 상황이 돼요. 맞나요? 그럼 Q라는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겠죠. 뭐 구하는 거죠? 직선 L의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P라는 점과 Q라는 점 구해서 이 직선과 직선의 기울기, 점과 점의 기울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뭐라고요? 너를 3대 2로 내분한 점이고 이 점의 좌표는 5대 1로 내분한 점이에요. 됐을까요? 계산할 수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알겠지? 넘어갈게요. 다항식 px가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정하시죠? A라는 집합을 너 읽을 수 있어? 이걸 측정하는 거고 B라는 집합을 너 읽을 수 있니? 라는 걸 측정하는 것 같아. 최종적으로 A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런 고정관념에 잡히지 마세요 제발. A라는 원소를 다 구하고 B라는 원소를 다 구해서 걔랑 걔의 교집합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말하지만 이 한국말을 제발 읽어주시고 독해해 주시기 바래요. 알았죠?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A라는 집합은 뭘 의미하냐면 단순한 너의 함수값이에요. 근데 어떤 함수값이냐면 n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을 대입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이에요. 꼭 10개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원소가 똑같은 원소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계산만 하면은 시간만 넣으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여기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는 거 뭐가 문제야? 단지 계산이 더럽고 짜증날 뿐이지. 인정하지? 그럼 다시 할게. 이 친구는 표현이 조금 복잡하지만 내가 시간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 이거야. px라고 하는 이 친구에다가 n을 대입했을 때 n은 1부터 10까지 자연수인데 그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그 값은 다시 말하지만 언제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패스할 거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얘랑 교집합이라고. 그럼 얘가 더 중요한데 여기서 멘트가 뭐가 잡혀있냐면 소수가 잡혀있어. 그럼 소수가 뭐냐고 물어봐야 돼 우리가. 소수가 뭐지? 생각을 해봐. 약수 2개 또는 1과 자기 자신. 맞나요? 뭐 이런 거 아니야? 1과 자기 자신을 뭐 약수로 갖는 뭐 이런 얘기잖아.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맞아, 그게 정확한 개념인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거기서 확장을 못해.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8은 소수가 아니야. 소수가 아니면 세 글자로 뭐라 불러?
합성수라 불러. 그럼 왜 얘는 합성수라 불러? 합성수가 뭔데? 소수가 아니야. 맞아요? 합성수는 물론 1 곱하기 8로도 되지만 찢을 때 얘는 2 곱하기 4도 되고 물론 4 곱하기 2도 돼. 이 1 곱하기 8도 되지만 2 곱하기 4 또 다른 어떤 숫자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1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소수인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야. 이 친구는 1 곱하기 11로 밖에 처리가 안 돼. 괜찮으세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B라고 하는 저 친구가 200 이하의 소수니까 우리는 200가지의 소수를 다 나열한다라는 게 아니라 얘랑 얘 교집합을 구하는 거라고. 인정하죠? 그러면 너라고 하는 친구와 너라고 하는 친구의 교집합을 구한다라는 건 이 값 중에서 소수인 걸 찾겠다 이 소리야. 맞나요? 그럼 이 값 중에서 소수인 걸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px가 소수가 되길 바란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px가 공교롭게도 뭐 곱하기 뭐꼴로 표현되어 있다고. 맞나요? 그럼 다시 소수로 간다면 소수의 의미는 1 곱하기 11 또는 11 곱하기 1 이런 느낌이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1일 때 또는 얘가 1일 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조금 진화시킬게. 사실 이거는 이것만 하면 돼. 근데 11이 이번에 만약 이게 나온다고 쳤을 때 알았죠? 1 곱하기 11 또는 11 곱하기 1 오늘 이제 이것만 공부해서 이것만 하고 갈 거 아니야?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가지고 계셔야 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1도 될지도 몰라. 맞나요?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것도 될지도 몰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또는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한번 해보셔야 돼.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은 이 친구는 그래서 뭐 한다? 저 다항식 px라고 하는 저 친구가 굉장히 복잡해. 더 복잡해도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거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3x 마이너스 14가 1일 때 또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1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해볼 거야. 얘 잠깐 해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어서 x는 마이너스 1이 나와.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a를 다시 돌아가 본다면 pn이잖아. x에다가 n을 대입하는 건데 x가 n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만을 인정한대. 그럼 이건 아니지. 맞지? x가 n이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는 얘를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얘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23x 마이너스 15는 0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1 한번 넣어본다면요. 24 가능하네요. 그럼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겠고 조립제법 하셔도 돼요. 저는 귀찮아서 안 해요. 8x 플러스 15는 0이 되겠고요. 그럼 다시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1, x 빼기 5, x 빼기 3 이렇게 되시겠죠. 맞나요? 그럼 x는 1, 3, 5일 때 얘가 1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얘가 소수인지 확인하시고 얘가 3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소수인지 확인하시고 5를 대입했을 때 소수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맞나요? 괜찮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1 대입하시면 5 소수죠? 3 대입하시면 9 더하기 6 더하기 2니까 17인가요? 5 대입하시면 25 더하기 10, 35, 37 소수 맞죠?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교집합 P는 5, 7, 37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저걸 다 더하시면 돼요. 29번이요. 했죠? 비슷한 거 했잖아요. 동의하시죠? 근데 완전 변해요. 완전 스케일이 변했어요, 지금.
갑니다.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원 2,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A인 원이기에 X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요게 Y좌표랑 반지름이랑 똑같으니까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거 그림 그린다라고 해서 그렇게 막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원이 있어요. 거기 원 위에 PQ가 있다고요. 그때 이미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X1, Y1인데 그 점을 대칭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저 원을 Y는 X 대칭 이동시켜야죠. 그럼 다시 중심이 2,A인 원이에요. 걔를 Y는 X 대칭시켜요. 그럼 그 중심은 A, 2예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중심을 갖고 반지름이 A인 그런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이 P가 됩니다. P'인가요? 됐죠? 요게 다 X1, Y1이 된다고 쓸게요. P'도 하지 마요. 그냥 X1, Y1이야. 헷갈려. 요 중심을 갖고 있는 원을 좀 이따가 그릴 건데 걔가 x1, y1이라고요. 다음 점 Q를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요. 이거 원본 문제는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하고요. k가 실수였어요. 제 기억에. 그럼 걔가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할지 왼쪽으로 평행이동할지 몰랐는데 여기 위에 보니까 양수 b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조금 편해집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거의 중심은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2 플러스 b, a예요. 그러면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은 당연하게도 x2, y2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원본 문제는 x2 빼기 x1, y2 빼기 y1이란 말이죠. 원본 문제는. 인정하시죠? 근데 저 친구는 저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x1 플러스 x2는 기울기를 해석하려면 무조건 여기는 마이너스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y1 마이너스 y2 이렇게. 맞나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x1, y1에서부터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까지의 기울기라고 보셔야 돼요. 이 기울기의 최소 기울기와 최대 기울기가 저런 상황이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근데 이거는 없는 점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점은 요 점인데요. 그럼 얘랑 무슨 관계죠, 이거? 원점 대칭이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가야 돼요. 원점 대칭. 얘를 원점 대칭한 점은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맞니?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y2.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런 원이 있고 이런 원이 있어요. 반지름은 A로 동일해요. 그럼 저 파란색 원과 노란색 원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 기울기가 최소값이 0이 되고 최대값이 1일 때라고 그걸 통해서 그려야 돼요. 최소값이 0이라고 하는 건 이건 원본 문제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최대값이 1이라는 것도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가볼게요. 일단은 A값이랑 B값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3, 4분면 쪽에 있는 점이에요. 이 친구는 1, 4분면 쪽에 있는 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1, 4분면 쪽, 3, 4분면 쪽을 생각을 하시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먼저 그릴게요.
될까요? 기울기가 먼저 1인 직선을 그릴게요. 얘가 최대 기울기가 나와야 돼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접하는 원을 그리셔야 돼요. 원본 문제 우리 풀었기 때문에 나 이렇게밖에 설명 못해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있다라고 친다면 이게 노란색 원이라고 쓸게요. 얘가 파란색 원이라고 친다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너의 최대 기울기는 1이 될 거예요. 맞나요? 요 점이 x1, x-x2, -y2 이 점이 x1, y1이라고 할 때 그때 기울기가 최대 기울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울기는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인정하시죠? 근데 최소값이 0이 아니잖아요. 최소값이 0이 되려면 요 선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기울기 1, 기울기 0, 노란색 원은 요런 원, 파란색 원은 이런 원. 그때 중심을 찍어보면 이거의 중심은 A, 2. 이거의 중심은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A. 반지름 얼마? A. 그럼 요 길이도 A고 이 길이도 A야. 맞지? 그럼 요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A면 이만큼의 길이는 2A니까 Y좌표 2라는 점에서 Y좌표 마이너스 A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개지. 맞지? 그래서 2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2 플러스 A가 되겠고 일단 A 값이 2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맞나요? 그럼 A가 2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할게요. 2,2예요. 이 친구는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보통 학생들은 이럴 것 같아요. 보통 학생, 보통 선생님들 다 이러실 것 같아요. 얘를 y는 x 플러스 k라고 놓을 수밖에 없죠? 이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인 것만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저 k를 일단 결정시키기 위해서 이 직선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반지름이 a니까 2잖아. 맞지? 그래서 k 구할 수 있죠? 맞죠? k 구하고 나서 이 직선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거리가 역시나 2다라고 하면 b를 구할 수가 있죠. k 구하고 나서 하면. 문제 없죠? 그러면 맞죠? 그렇게 2번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여기 2,2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 얘랑 평행한 직선 2,2니까 얘는 y는 x예요. 맞나요? 그럼 여기서 내가 바로 k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만큼의 길이가 2라는 거 알고 있죠? 맞나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이런 선을 그으면 요게 45도고 이것도 45도일 테니까 맞아요? 여기가 45도잖아요. 여기도 45도죠. 여기도 45도고. 그럼 요 길이는 2루트 2죠. 맞으세요? 1대 1대 루트 2니까. 맞니? 그럼 K는 2루트 2죠. 맞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 똑같은 기울기가 1인 직선 여기 길이랑 다 똑같을 테니까 이렇게 그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도 요 길이가 2루트 2이기 때문에 요 길이도 2루트 2겠죠? 맞아요? 그럼 저 빨간색 직선의 방정식은 역시나 기울기가 1인 직선일 거고 여기가 2루트 2, 여기가 2루트 2, 4루트 2겠죠.
인정하세요? 요 직선이 뭘 지나가요? 이 점을 지나가죠? 이걸 여기다가 대입하면 B 구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송글스에서 풀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그냥 이 생각은 어떻게 해요? 맞죠?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30번. 두 양수 A랑 M에 대해서 두 함수 fx랑 gx가 있습니다. fx랑 gx가 저렇게 되고요. 그림 딱 보시면 했죠? 했던 거죠. 맞나요? 했던 겁니다. 역시나 나왔네요. 됐지? 조금 뭐가 달라요. 원본 문제랑 좀 다릅니다. 가볼게요. 블라블라 블라블라 되시면서 AO B의 넓이가 8루트 7이라고 했어요. 얘가 지름이니까 내가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으시면 요 삼각 저게 직각이잖아요. 지름이니까. 여기 직각이라는 걸 통해서 일단 이 넓이를 구할 때도 필요하다면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원본 문제도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세팅을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세팅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A라는 점의 좌표를 알파, B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 X좌표를 베타 이렇게 놓는 거는 뭐 자동으로 하셨어야 돼요. 근데 저게 이제 교점이에요.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는 게 더 낫죠. 여기다 알파 대입하는 것보다 미지수가 2개 있고 물론 여기도 2개 있는데 얘가 조금 더 깔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얘를 A 알파의 제곱이라고 놓을 거고요. 원본에서 똑같이 이렇게 풀었어요. A 베타의 제곱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럼 저 알파랑 베타는 다시 말하지만 fx랑 gx의 교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ax의 제곱은 mx 플러스 4라고 하는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일로 넘겨주시면 ax의 제곱 마이너스 mx 빼기 4는 0이라고 하는 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시면 좋겠고 뭐 필요하다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뭐를 하셔야 되냐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상황이 너라는 친구랑 너라는 친구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재료 준비는 끝났습니다. 1번 5a라는 저 기울기랑 5b라고 하는 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써먹을 거예요. 그럼 5a의 기울기는 0,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니까 네, a 알파가 되겠고 0,0에서부터 b라는 점까지의 기울기는 a 베타가 됩니다. 그럼 a 제곱 알파 베타가 되죠. 맞죠? 그랬을 때 너라는 요 친구는 두근의 곱이니까 두근의 곱이지 알파 베타라고 하는 저 친구는 마이너스 a분의 4가 되시겠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a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4가 돼요. 그럼 다시 말한다면 마이너스 4a가 되죠. 근데 둘이 곱한 이유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 먹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요. 일단 a는 4분의 1이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됐나요? 일단 a 값은 4분의 1이 나와. 그럼 뭐 다 4분의 1을 잡아주셔도 되고 뭐 필요하면 하시면 되고 아직은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잡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이제 우리는 요 넓이가 8루트 7이라는 걸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 원시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요만큼의 길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직선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겠고요. 이 기울기를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는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저 길이에 관심을 가진다면 다시 갈게요. 두 번째. 요런 이차 함수랑 이런 직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알파죠? 얘가 베타란 말이야. 근데 너의 기울기는 m이야.
맞니? 그럼 내가 요만큼의 길이를 표현하실 수 있다면 요만큼의 길이에다가 얘가 1대 m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맞니? 그럼 1대 m 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표현하실 수 있다면 이 길이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만큼의 길이인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해보려고 해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라는 저 친구는 a분의, a가 양수니까 굳이 안 해도 돼요. 절대값 안 해도 돼요. 루트 그냥 판별식인데 얘는 m제곱 마이너스 4 얘랑 곱하면 플러스 16a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a 자리에다가 4분의 1을 넣어주시면요 이 친구는요 4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4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길이는 4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4 곱하기 다시 말하지만 1대 m 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도록 할게요. 인정하세요? 괜찮죠? 아까 요 길이에다가 1대 m 대 루트 m제곱 플러스 이런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이거라는 걸 알게 되겠고 이제 또 뭐 할 거냐면 이 직선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해볼 거예요. 이게 높이니까요. 맞죠? 높이를 구해본다면 높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 직선 mx 빼기 y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는 저 직선에서부터 0,0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럼 그 거리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00 대입하면 4가 되죠. 그러면 삼각형 AOB라고 하는 저 친구의 넓이가 아까 8루트 7이라고 했으니까 8루트 7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이 친구라고요. 높이는 이 친구라고요. 밑변 먼저 쓸게요. 4 루트 m제곱 플러스 1 m제곱 플러스 4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높이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4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게요. 그러면 얘랑 얘랑 사라지겠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16 8이네요. 8 한 번에 지워지네요. 아 그래서 얘가 7이에요. 그 소리는 m제곱이 3이죠. 됐나요? 우리 뭐 구하는 거라고요? 여기 길이 구하는 거였어요. 맞죠? 이게 지름이었거든요. 그래서 m제곱이 3이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얘는 4루트 7이고요. 여기다 3 대입하면 얘는 2니까 이 친구는 8루트 7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 지름의 길이가 8루트 7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4루트 7이 되고요. 파이 r 제곱 당겨주시면 4의 제곱 곱하기 7 파이가 되네요. 맞죠? 16 곱하기 7 하면 110인가요? 112 파이가 되고요. 얘를 K라고 부른대요. 알았어요? 뭐 이런 과정이에요.